금요일 오전 시간인데요. 캐나다 쪽은 연휴입니다. 부활절 연휴로 시작돼가지고 보통 회사들이 월요일까지도 쉬죠. 근데 월요일날 이제 장이 뉴욕장하고 토론토장 열리고요. 현재 금요일인데 어저께 장 끝난 거에서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정확히 2불 80으로 끝났네요. 5월 선물은. 뭐 어쨌거나 2불 80대 지키면서 끝나서 뭐 롱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2불 800. 뭐 2불 79나 78하고 비교해서 뭐 큰 차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2불 80대를 유지한다는 거하고 2불 70대 내려간 거하고 사실 심리적 영향이 좀 있죠. 캐나다 베타프로 해서 운영하는 HNU 보일하고 같은 거죠. 11불 20으로 종가가 나왔고요. 보일은 15불 10, 종가가 15불 10이죠. 15불 초반. 콜드는 23불 중반까지 갔다가 23불 초반에서 끝이 났고요. 어저께. 현물가 1시간 봉의 움직임, 천연가스. 어저께 뭐 강한 하방 압력을 받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지지하면서 뭐 끝이 났죠. 뭐 약보합세로 끝났다고 봐야죠. 어제 하루만 보면 약보합세. 하지만 지난주, 뒤지난주 다 합해서 보면 계속해서 하방 장세가 천연가스 강했죠. 1시간 봉으로 본 모습, 4시간 봉으로 본 모습. 어쨌거나 3불대 이하에서 어느덧 현물가는 2불 80대, 그리고 이제 많이 내려올 때는 2불 70대 가까이 선물 5월에서는 터치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천연가스 입장에서는 뭐 4월 약세장에서 물론 계속해서 지금 인버스 쪽으로 해서 공략하신 분도 있고, 저는 한 2주 전까지는 인버스를 대응하다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밑에서 보일 대응하고 있고요. 뭐 보일이지만 주로 저는 들어가는 게 이제 캐나다 HNU 보일하고 같은 그런 레버리지죠. 그리고 이제 콜드가 이제 주로 많이 인버스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HND로 많이 대응을 하죠. 베타 프로에서 나온 거죠. 어쨌거나 간에 뭐 인버스 레버리지 ETF 상품 혹은 뭐 ETN 상품 한국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밑에서 주로 레버리지 진입을 하는데 그동안은 단타로 많이 진행을 해왔고, 주로 요 3월 말, 4월 중순 사이에는 이제 냉방 시즌 대비해서 이제 매집을 주로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뭐 한 10여 년 천연가스를 해온 거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도 약세장이 지속되는 것이 주로 이제 3월 말에서 4월 한 중순 사이. 그러다가 이제 5월 들어가면 조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름 상황에 따라서. 여름 상황이 이제 예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5월 달, 주로 이제 남부 지역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냉방 시즌 돌입하는 것이 이제 6월 정도에 돌입을 하죠. 물론 캐나다 쪽은 이제 날이 전반적으로 시원한 편이기 때문에 뭐 그해 각 해마다 틀리지만은 보통 한 7월 정도 들어가야 본격적인 냉방 시즌이 되는데요. 뭐 천연가스가 왜 냉방 시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은 이 발전소의 주요 원료가 천연가스를 사용하죠. 옛날에, 그러니까 뭐 70년대, 뭐 80년대까지는 이제 원유를 주로 사용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냉방 시즌에 수요가 좀 늘어나는 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난방 시즌, 겨울철 될 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뭐 가정용 난방 주로 천연가스 많이 사용하듯이 미국이나 캐나다 쪽 북미 전체가 난방 시즌에
뭐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그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대부분 소비가 요 난방 시즌에 일어나죠.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 소비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점점점 가중되면서 한여름이 길어지고, 한국도 예전에 보면은 요 7, 8월 덥다가 9월 되면 시원하고 뭐 이런 날이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제 어렸을 때 보면은 뭐 7, 8월에서 8월 말 되면 시원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보면은 최근 요 10여 년만 보다도 뭐 10월 초까지도 더운 그런 날이 많죠. 뭐 일본도 더 그런 것 같고요. 일본 쪽에 가면은 오사카나 이런 데 가보면은 10월 중순에 가도 덥습니다. 그러다 10월 말 돼야 조금 시원해지고, 뭐 그런 거 봐서는 점점점 여름 시즌이 길어지는 거죠. 또 여름도 일찍 찾아오고, 뭐 7월이 아니라 뭐 6월 초만 돼도 뭐 한여름 좀 덥기 시작하죠.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더더구나 오랫동안 여름 기간이 좀 긴 편이죠. 특히 오사카 쪽은. 하여튼 어쨌거나 북미 지역도 그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난방 시즌 못지않게 냉방 시즌에서 아주 더워지면은 전기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된다.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12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12시간 봉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한눈에 보이는데요. 물론 좁히면 더 2달 가까이 보이지만, 어쨌거나 요 최근에 가장 높게 올라간 요 시점. 요거는 날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동 이슈, 이란 쪽 전쟁이 시작될 때 갑자기 튀어오른 거죠. 요때만 해도 천연가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롱으로 가는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요때만 해도. 이게 정확히 날짜로 지금 3월 8일, 9일 사이인데 3월 8일이 아마 일요일이었고, 여기 시간으로 원자재 시장 시작하자마자 튀어올랐고 갭상승으로. 원유도 마찬가지. 이때 120불 찍었죠. 거의 120불 가까이 찍었죠. 정확히는.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이때 3불 중반을 넘어갔었죠. 현물가에서는 거의 한 3불 69, 68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월요장에서 뚝 떨어졌죠. 크게 그것도. 변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물론 원유도 변동이 심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저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죠. 고점도 낮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 말 4월 첫째 주 들어가면서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첫째 주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둘째 주 시작하기 직전이죠. 아직은 며칠 남았지만은 지금 부활절 연휴로 이제 북미 지역은 이제 쉬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들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짤지 뭐 다들 생각들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예전처럼, 예전이라 그러면 한 2년 전, 작년, 재작년 이 사이는 주로 천연가스를 몇 차례 매집, 뭐 3차례, 4차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집을 했는데, 또 올해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올해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나면은, 저는 이미 목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다 진입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장이 열리지 않고, 이제 뭐 지켜보면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50% 마이너스 되면 한 번 더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이제 장이 열리고 나면은. 원데이봉으로 본 천연가스. 1월달 특히 1월 마틴 루터 킹 데이 때 그 이후에 갑자기 끌어올리네. 참 무섭죠. 이렇게 끌어올리면 또 내려갈 때도 무섭게 내려가고. 뭐 하여튼 이런 변동성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손실도 나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천연가스 변동성이 큰 원자재, 그런 상품이죠. 원래는 원유보다 훨씬 변동성이 심한데 최근에 이제 원유 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뭐 개인적인 비유로 보면은 원유 쪽으로 투기 세력들이 다 몰려가지고 천연가스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제 1월 달, 2월 초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변동성이 높다가
그야말로 그 뒤로는 조금 이렇게 줄어든, 원유의 뭐 반의 반도 안 되게 줄어드는 그런 변동성을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이제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겠죠. 4시간 봉 다시 돌아와서 천연가스 움직임, 현물의 움직임이나 뭐 선물가에서 움직임이나 비슷합니다. 움직임은 가격만 5월로 따지면 현재 근월물이 5월이니까요. 이제 4월 달이고 5월로 따지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움직임은 거의 같습니다. 네. 그 가격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어쨌거나 현재 현물가에서는 이제 2불 한 87 정도로 끝이 났고, 네. 뭐 이번 주 이제 시장이 열려서 뭐 결국은 계속 떨어져서 2불 70대로 갈지 뭐 더 떨어질지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요. 5월 선물 같은 경우도 2불 중반까지 밀릴지 뭐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천연가스 하락 요인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롱 입장에서는 숏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다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딱 하나 남았다면은, 딱 하나 남았다면은 만약에 WTI, WTI 이제 4시간 봉, WTI가 결국은 요 핑크라인이 정확히 가격대가 현물가에서 114불대인데 114불이 넘어갔었죠, 몇 번. 만약에 114불에서 두 자리 숫자로 내려온다면은 뭐 90불대든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이제 천연가스도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싶지만, 그것 빼고는 사실 뭐 천연가스 물론 심리적인 영향을 받긴 받겠죠. 원유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뭐 반대로 갑자기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천연가스가 이제 원유가 두 자리로 뛰어도 이렇게 하방세를 보고 있는데, 원유가 만약에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경우에는 글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네. 뭐 2불 중반까지 밀릴지 뭐 아니면 여기서 거의 그냥 횡보할지는 알 수가 없고, 일단 뭐 저는 나름대로는 목요일장 기점을 해서 진입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다음 주 장 열리면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뭐 일부는 단타로 처리하고 일부는 냉방 시즌을 위해서 조금 길게 끌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대응하려고 합니다. 지금 WTI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핑크라인 가까이서 인버스 진입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120불대 완전히 넘어가면은 뭐 한 차례 더 들어갈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뭐 그거 빼고는 일단 다음 주에 뭐 대응 천연가스 원유 뭐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뭐 천연가스 어떤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뭐 별의별 뉴스를 다 읽어보고 하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한 뉴스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뭐 저절로 떠서 이렇게 가끔 헤드라인만 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뭐 이렇게 일부 보도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읽어봤자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차트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뉴스를 우리가 읽어보는 모든 기사는 이미 이 차트에 뭐 100% 아니더라도 99.99%다 반영됐다고 봐야죠. 저는 이 차트 움직임으로 도리어 기사 나오는 것보다 빨리 움직임을 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연설 하자마자 바로 튀어오를 때 트럼프 연설을 안 시청을 해도 부정적인 얘기가 오갔구나 알 수 있듯이, 뭐 그런 것들이 이 차트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기사를 보고서 뭐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뭐 기사를 읽고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구나 하고 뭐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시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더 뭐 안 가든 간에 뭐 뉴스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얘기를 몇 가지 얘기하면 보면은 천연가스의 경우에 천연가스 지금 4시간봉 보고 있는데 12시간봉 보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천연가스 현재 북미 시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는 북미 시장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시아 쪽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 쪽 천연가스, 카타르나 이런 쪽, 당연히 가격이 훨씬 높죠. 정확히 얼마나 더 높은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가까이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2배 이상 이렇게 높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북미의 이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시장성이 좋겠죠. 네. 아시아 쪽에서 요 북미 쪽에 있는 천연가스를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죠. 네. 캐나다도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미국이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있는 천연가스를 당연히 수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북미 천연가스가 수출량이 늘어날 거고 당연히. 네, 그것이 차트에 나중에 반영이 되겠죠. 네. 당장은 얼마큼 늘어날지는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원유야 당연히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천연가스 자체, 천연가스는 단점이 있죠. 원유에 비해서 이게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LNG처럼 이제 LNG화 시켜가지고 저장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 물류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만큼 LNG 선이 또 많아야 되고, 그리고 LNG화 시키는 또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 또 필요하고, 당장 몇 배씩만 늘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간에 천연가스 당연히 늘려나갈 거고, 요 생산량을. 원유도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에 있는 캐나다 포함해서 미국 지역에 생산량 늘려나갈 겁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요. 그럼 그런 뉴스가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물론 가격이 뛴다고 하더라도 요 천연가스 하여튼 일단은 북미 시장이 나중에 점점점 장악할 가능성이 크지요. 세계 천연가스 시장을. 원유 WTI도 마찬가지고요. WTI도 이제 점점점 시장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네. 러시아 쪽 우랄유, 그다음 이제 영국 쪽의 브렌트유, 그리고 이제 중동의 대표적인 그 두바이유 있다면 이제 이 WTI, 캐나다 포함해서 여기를 그냥 서부 텍사스유라고 부르죠. 네, WTI. 네, 이 가격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112불, 114불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가도 결국은 미국 쪽에서 시장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또 떨어지겠죠. 네. 근데 그 시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한번 차트 각각 살펴봤고요. 네. 하여튼 좋은 연휴,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